안녕하세요. 떨림보단 설렘으로 느린 대신 여유롭게 파킨슨병과의 슬기로운 동행 가이드 파킨슨 TV 시즌3 MC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익숙하신 두 분이 계시고요. 오늘은 또 뉴페이스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차례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의병원 신경과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병원 신경과 신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병원 신경과 권도영입니다. 지금 촬영장에 다들 퇴근하고 오신 거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다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간단한 러닝으로 좀 몸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요즘에는 그냥 식사하고 너무 앉아있으면 또 뭐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서 햇빛 쐬고 좀 산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네. 저는 운동은 별로 안 하고요. 커피 하루에 2잔 마시는 게 제 건강 관리의 비법입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 만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건강기능식품인데 네. 아무도 건기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파킨슨 환자분이신데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챙겨 먹어도 괜찮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건기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건기식으로는 비타민과 코엔자임 Q10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비타민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 저는 약간 2대2로 해가지고 조금 싸우는 그림을 기대를 했었는데 자, 1라운드는 아주 평화롭게 비타민으로 종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많은 분들께서도 항산화 때문에 챙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비타민이 파킨슨 환자분들께는 어떨까요? 파킨슨병이 생기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 독성에 의해서 세포들이 손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게 비타민 C 같은 게 항산화 물질입니다. 사실은 항산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병을 늦출 수 있다, 그런 증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는 비타민 E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한데 비타민 E가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 완화 혹은 지연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한 바가 있었지만 크게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의 비타민 C를 대용량으로 먹으면 파킨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환자분들께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뭐 이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파킨슨병 좀 발병률이 낮은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긴 한데 파킨슨병이 이미 발병하고 난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뭐 병의 진행이 늦춰지거나 뭐 그렇게 좋아지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나 그런 실험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나으려고 비타민 D를 먹겠다, 이제 이런 거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지 의약품은 아니다, 그쵸.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차이죠. 네. 자, 그럼 비타민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같은 경우에는 혹시 파킨슨 환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만드는 그런 공장과 같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파킨슨병의 굉장히 많은 원인들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요.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어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타민도 되게 좋다, 코큐텐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파킨슨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게 요즘에 핫한 영양제예요. 오메가3 vs 포스파티 딜세린. 오메가3 손 들어주세요. 포스파티 딜세린 손 들어주세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오메가3를 선택해 주신 교수님들이 가장 많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오메가3는 파킨슨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떤가요, 교수님?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보통은 세포벽을 안정을 시키고 항염증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질병을 치유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아직은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 먹으면 손해보는 거야. 이럴 정도로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오메가3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맞지만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궁금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인지질막을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가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되고 인증에 도움될 거다 해가지고 좀 뇌 보호가 되겠지 해서 드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파킨슨병에 얘가 뭐 치료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그게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많이 드시는 게 저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흑염소. 흑염소를 자꾸 진액을 자꾸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먹는 레보도파 약대랑 바로 거의 가까이 드시거나 하면은 이게 도파민 흡수를 방해를 하거든요. 단백질하고 같이 들어가면 걔가 서로 싸워요, 흡수해서. 그래서 흑염소가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약을 먼저 드시고 직전에 한 2시간 이상 띄어서 드신다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는 약들을 충실히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는 멜라토닌 대 마그네슘의 대결인데요. 멜라토닌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것도 만장일치네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좀 꿀잠자게 해주는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은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멜라토닌은 저희가 이제 수면 조절 목적으로 매우 흔하게 이제 사용되는 호르몬제인데요. 속효성의 경우에는 이제 수면 개시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서방형 제형의 경우에는 수면 유지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 양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적절한 이제 제형을 선택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파킨슨 환자에서도 수면 장애가 굉장히 흔하게 생깁니다. 멜라토닌의 이제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제이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제고요. 네. 저는 실제로 이제 파킨슨 환자가 수면 장애로 왔다 이런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래도 파킨슨 환자분들께 어느 정도 효용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네. 흔하게 실제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아까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안 먹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멜라토닌은 제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전에 마그네슘도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또 파킨슨 환자분들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눈밑이 떨리거나 종아리가 쥐가 난다 그러시면은 우선은 마그네슘을 먼저 복용하시다가 낫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데요. 실제 그 눈밑 떨림이나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거는 마그네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마 병원에서 산화마그네슘이라는 변비약 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별도로 마그네슘을 구매해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기식을 조금 더 똑똑하게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핫한 건기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루타치온 대 홍삼입니다. 글루타치온 선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글루타치온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 다 홍삼인가요? 글루타치온 비록 손엔 안 들어주셨지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건기식이잖아요. 글루타치온의 효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루타치온은 사실 세포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세포 독성을 좀 줄인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글루타치온의 특성상 우리가 위를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될 때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생체 흡수율이라고 하는데 한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적게 하거나 고용량을 먹거나 우리 몸에 적절하게 뇌까지 신경까지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 파킨슨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파킨슨병 치료 말고 그냥 챙겨 먹는 저는 건 어때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선물 주시면 드셔라. 근데 굳이 돈 내고 사 먹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도 집에 여러 개 있거든요. 내 돈 주고 사 먹었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뭐 안 될 거 돈 많으시면. 알겠습니다. 혹시 홍삼에도 우리가 몰랐던 비밀 같은 게 있을까요? 홍삼에 대해서는 뭐 거기 뭐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뭐 약간 항산화 효과도 있고 요즘 막 핫한 그 세포 염증을 뭐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컨셉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 파킨슨의 홍삼을 먹는다고 그러면은 파킨슨 환자분들의 뭐 증상이 좋아지거나 한다는 게 증명된 바가 없으니까 드시는 약이 많은 분들한테 굳이 뭐 홍삼까지 꼭 뭐 내 돈으로 주고 사 드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의사 입장에서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손을 들지 않았었습니다. 홍삼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드신 경우에 자궁 군종이 있으신 분들의 그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유수영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끔 기가 딸릴 때 다시 집에 있는 홍삼을 좀 먹긴 하는데요. 아, 챙겨 드시는군요. 그럴 때는 좀 다시 뭔가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서 네, 가끔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건기식들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한 분씩 나의 원픽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멜라토닌과 홍삼. 네. 멜라토닌과 홍삼. 알약이 크지 않다는 범위 내에서 뭐 아침에 뭐 비타민 드시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멜라토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배치를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항산화, 면역력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항산화하고 면역력에 제일 좋은 건 운동입니다. 고강도의 운동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건기식보다는 우선은 처방된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떤 원기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파킨슨 생활 식단편을 참고하셔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한 스푼 더해주시면 최상이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셨던 파킨슨 병의 그 약들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환자분들께서 실생활에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혹시라도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파킨슨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